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9일, 벌써 11월에 첫 순이 거의 다 돌았네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날씨가 뭐 11월 달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쌀쌀해야 하는데요. 11월 달 치고는 지금 해가 굉장히 밝고 그래서 낮 온도는 활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온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써 이쪽 햇빛 있는 쪽은 따뜻하고 여기는 그냥 약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난 소식을 한두 가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9일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발현이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들 돌파하고 있고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고쳐 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 다 마감하고 나서 전인대 이후 경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표할까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는데 딱 정해진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월요일날 상당히 많이 시장이 작동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ADR 가격의 하락으로 전인대에서의 경제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재미난 뉴스가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는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들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니까 전인대에서 경제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람포한 중국 재정부장이 총 10조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증액하는 것, 그리고 또 5년간 4조 위안을 배정해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중국 마감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 말고 그 다음 또 뭐 이거였죠. 투자자들은 그러면서 야 발표할 거야 하니까 주말에 쫙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차트 보시면 쫙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타격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감들이 작동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에서의 발언들과 그간 중국 정부의 발언들을 보면 뭐 이거는 그냥 중간 단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인민은행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단호하게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역환매 조건부 채권과 국채 매매를 통해서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인민은행은 대출기관들에게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정책과 소비재 보상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달라고 촉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요구한 건 그거였죠. 부양책. 그거 말고 지방정부 말고 또 뭐 쿠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소비를 진작하는 진작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원했죠. 근데 지금 핵심은 난관에 빠진 지방정책을 위한 구원책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규모는 굉장하죠. 달러로도 한 1조 5천억 달러 그 근처 하는 1조 4천억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금액이니까 어마무시한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연준의 총자산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7조 달러가 깨지고 이제 6조 달러대로 총자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환산으로 1조 대니까 적은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적은 규모의 돈을 푸는 건 아닙니다. 20조 위안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푸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거 뭐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런 느낌이죠. 싱크홀에 흙 퍼넣기지. 밑빠진 독보다는 보다 정확하게는 싱크홀에 흙 팝는다 이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부채로 인해서 날아간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 넣는 그런 과정인 거죠. 마치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 미국이 4조 달러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면서 그 밑빠진 밑이 빠져버린 땅에 흙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궤적을 지금 중국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걸 보면 중국은 미국을 보고 배운 거예요. 미국을 보고 배운 것들을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럼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1차 양적 완화 안 되니까 2차 양적 완화 안 되니까 3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건대 1차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ADR, 중국 ADR 주식들이 꽤 큰 폭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유가도 2%대 하락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70달러에 턱걸이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뭐 다른 것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 세계 최대의 공장인 중국의 활동성에 따라서 유류 사용의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유가는 브렌트유 WTI 못 떨어졌고, WTI는 70달러 대, 그리고 브렌트는 75에서 73달러대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고, 모든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유럽가스는 떨어지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찍었습니다. S&P 대표 지수는 장중에 6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대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인 장중에 44,0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냐면요, S&P 지수가 지금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도달을 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9개월 걸렸습니다. 지수가 20% 오르는데 달랑 9개월 걸렸어요.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극렬하게 올랐던 시장이 언제였었냐면 코로나 이후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중 최저점이 이제 1,400대를 찍고 곧장 이제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떨어졌다가 2,000포인트에 대해서 떨어졌다가 회복을 한 거고, 이제 그 이후에 21년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1년 기간을 통해서 한 3,300포인트까지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막 500만 하던 게 1,500만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게 그 정도인데, 지금 미국은 작년에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합산하면 그때 한국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1년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것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위기가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이 상하원까지는 장악했고 하원까지도 거의 장악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을 공의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점증을 하고 있고요. 이 미국인들은 그래서 트럼프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믿음을 주식시장과 그다음 지표 상황에서 상당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던 빅테크들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요. 트럼프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다는 건 오늘 나온 미시건대 소비심리 관련 지표들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번 70.5에서 73으로 올랐고요. 소비자 기대지수는 74.1에서 78.5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모습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심리 관련 지표들을 굉장히 11월 달 지수니까인데요. 이 11월 달 지수니까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눈을 못 뜨겠고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채권 시장은 장기물이 거의 패닉성 금리 상승, 곧 채권 가격 하락을 보여줬는데, 오늘 드디어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단기물은 금리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의 어떤 심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ME, 페드워치는 내년도에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안 내릴 것 같다. 내년도 중반쯤에 그런 분위기로 점차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긴축을 하겠다는 머스크의 발언이
머스크 혼자만이 했었을 얘기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 물론 금리는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떤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의한 하나의 가정이 정말로 맞다면 채권 금리는 내리겠죠. 왜냐하면 금리는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는 내리는데 재정은 조금 쪼우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과해질 것이다. 뭐 세금도 깎아주고 또 뭐 돈 없으면 채권 발행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들이 꼭 맞을 것이냐?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채권 발행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턱이 없다. 금리는 앞으로 상당 수준의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미국 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장기물이 금리가 오르다 떨어졌다. 즉 가격이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라는 것이고요. 달러 가격은 장기금리가 떨어졌고 단기금리가 올랐는데 장기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무역 대표부의 최대 매파의 대표 인물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얼핏 기억나시죠? 트럼프 1기 때 무역 대표를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 구도를 설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다시 들어오면 보호무역 강도가 상당히 더 세질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미국 달러가 조금 더 자극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반대편에서는 일본 엔화는 별로 약세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 멕시코 페소 이렇게 환율 팍 튀면서 약세를 보여줬고요. 워낙 어제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N1이요. N1이 어제 904원 이랬거든요. 100엔당. 지금 916원입니다. 그러니까 N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약세가 안 됐는데 원이 크게 약세.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은 불리한 나라가 멕시코가 지명이 된 거고 환율에서 보면 한국도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무역 대표부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나 이런 것들이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각계로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올 확률은 지금도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요?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제일 좋습니다. 뭐 리비안 루시드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만든 거는 중국하고 아시아에 팔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건 미국에서 팔면 되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냥 장악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해외 시장은 해외 시장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쳐지면서 시가총액이 다시금 1조 달러에 재등장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된 이후 와 많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박승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칼럼을 써서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배팅한 이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에 투표한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대결 구도의 근원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관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관료들이 만들었던 세상 풍경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반기를 들은 거고 특별히 중산층이 반기를 들은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중산층은 미국에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계층이죠. 왜냐하면 고소득층은 돈이 많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은 쿠폰이라든가 이런 지원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산층은 세금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팍팍해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감에 트럼프를 찍게 된 것이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샤이 트럼프도 중산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칼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미난 뉴스 하나 전해드릴 게 있다고 했는데요. 삼성전자 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속보로 뉴스가 막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저께부터 나왔는데 속보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근데 그 HH라고 부르는 분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삼성 주주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근데 삼성 지도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들을 삼성 지도부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 태핑을 좀 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지금 반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거 막 난리 났다 막 이러니까 그분이 용퇴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용퇴한다는 설이 있고, 최땡땡이라는 분이 후임으로 들어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증시각도기 TV 보아주신 구독자분들이 기여를 조금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거기에다 관심을 표명하시다 보니 저도 계속 얘기하게 됐고, 제가 연합인포맥스에 가서 이 부분 인사 관련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요, 그게 짤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쇼트로 만들어졌는데요. 몇 명이 봤냐면요, 120만 명이 봤습니다. 와, 120만 조회수. 와, 제 평생에 120만 조회, 엄마, 나 120만 조회수 먹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아, 농담이고. 와, 120만이라고요? 야, 깜짝 놀랄 일이죠. 내용은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웃기고 재미난 내용이 아니고 되게 심각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심각한 내용인데 120만 뷰를 찍었어. 지금 연합인포맥스에 나가서 했던 얘기죠. 야, 그렇다면 이게 그 여론이 어떤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삼성 주주들이 지금 너무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칸 한 칸 전해지면서 그 삼성의 수뇌부한테도 전달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용퇴 결단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새로 오신 분의 그 어떤 그 이렇게 표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분이 용퇴하면서 이분 찍고 나가셨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아니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뭐 재탕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바꿨다는 거가 의미인가? 바뀐다는 게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부자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래도 내부자들의 평은 좋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많은 제보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제가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해가지고 조금 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추정 60분인가?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안 바뀐다는 분위기였어요, 분명히. 제가 그때 그 인포맥스 나갈 때까지의 속보는 안 바뀐다 였는데, 바뀐다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진 건데요. 예전 같으면 이쪽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일종의 뭐 홍보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뭔가 제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컨트롤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언론사라는 게 뭐 끽해봐야 한 100개, 150개 뭐 이런 정도고, 그 중에 뭐 한 50개 정도만 쫙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알려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직원들이 얘기하고, 저 같은 개인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해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오고, 이게 또 확산, 전파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진짜 놀랍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촉구하는 거는, 만약에 그 여론을 듣고 뭔가 결정을 하셨다면 앞으로 더 여론을 들으시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통은 주주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소비자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고객사하고도 소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그런 어떤 그동안의 압도적인 그 어떤 비중과 무게를 생각했을 때 정말 잘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주주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워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잘해야 돼. 좀 잘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그 뭐 직원이라든가 주주라든가 뭐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제 소통의 문화를 만드시고, 지난번 3분기 실적 발표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거 진짜 아니에요. 컨퍼런스 콜 들어보신 분은 진짜 이게,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들어보시면. 지금 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신 분은 알거든요. 이런 정도의, 지금의 문화와 소통 의식과 그 방법으로는 빅테크들이나 세계적인 흐름을 갖고 가는 고객사들과 정말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의문은 아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해드렸는데요. 약간 뿌듯한 마음에 말을 길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고 여러분이 야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지난주까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만큼인지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리고 또 완성형은 또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바뀌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은 휴가입니다. 월요일 날 휴가라서 여러분을 못 만나 뵙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